야, 엄청 바쁘구나.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자, 여기까지는 승아랑 이제 다 친구들 다 계산했으니까, 자, 여기 쬐끄만 거, 여기 작은 원뿔 부피 구해서 얼마 나왔어? 작은 원뿔 부피 얼마 나왔죠? 그렇지, 12파이 나왔어. 요거 12파이. 12파이 채우는데 몇 분 걸렸냐면 몇 분 걸렸다고 그러더라? 4분 걸렸다고 했어. 자, 그럼 1분에 3파이 채우겠지? 오케이, 자, 큰 원뿔을 계산하겠습니다. 큰 원뿔 부피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큰 원뿔 부피, 뿌리니까 쌤이 앞에 3분의 1 붙일게요. 곱하기 밑넓이 99 81파이 곱하기 높이는 12죠. 맞지? 그럼 약분 계산하면 48에 32 해서 4일은 4 324파이가 나오네요. 요거는 전체 부피. 맞지? 그럼 우리는 지금 채운 거 말고 앞으로 몇 분 동안 더 물을 넣어야 되냐 했으니까 지금 채운 거 말고 앞으로 더 넣어야 될 거. 그러면 여기에 앞으로 채워야 할 부피는 이만큼이야. 그러면 그 부피는 전체 324파이 전체에서 기존에 우리가 채웠던 거 12파이는 빼고 계산. 12파이 뺄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310파이, 12파이. 자, 그럼 이거 쌤이 지금 색칠한 영역에 해당되는 부피가 312파이죠. 자, 그러면 1분에 3파이씩 채운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해야 돼? 312파이 나누기 얼마 해야 돼? 그렇지. 3으로 나눠야죠. 1분에 3파이씩 채우니까 3파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해주면 되셨죠? 이렇게 해야지. 전체 부피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1분에 3파이씩 채울 수 있으니까 3파이로 나누면 몇 분인지 계산이 나오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저번 시간에 쌤이 자 원뿔에 우리 앞에서 원뿔 건널비 정리하는 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원뿔 건널비. 자, 원뿔 건널비 하는 거 같이 했었죠? 자, 원뿔 건널비 하는 거 계산했어. 자, 그런데 여기에 쌤이 하나만 식을 하나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가끔 이제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왔나? 가끔 중심각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여기 없네. 간단한 문제밖에 없구나. 뒤에 있나? 뒤에 저기 센 게 있나? 여기는 그 문제가 없네. 자, 각도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원래 뒤에 있었어? 오케이, 뒤에 있었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쌤이 개념을 알려주려고 저번 시간에는 따로 안 가르쳐줬는데 쌤이 자, 여기서 저번 시간에 쌤이 요거 전개도 정리하면서 자, L은 모선 밑에는 밑면의 반지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옆넓이 구하는 거, 이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파이 RL이라고 해서 R은 밑면의 반지름, L은 모선. 그래서 모선하고 밑면의 반지름을 곱해서 파이만 붙이면 바로 옆넓이가 나와. 이렇게 정리했었어. 자, 정리한 게 우선 그림이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여기 모선, 여기 반지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옆넓이 계산할 때는 모선하고 반지름을 곱해주면 이렇게 꺾어서 요거 곱하면 바로 옆넓이가 나와. 파이 붙이면 거기다가 이제 밑넓이 더해주면 겉넓이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뒤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 각도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기다가 이제 옆에다가 여기 공간이 있잖아, 니네. 쌤은 그림을 그려버렸는데 옆에
공간에다가 자 하나 원뿔을 그려주시고 여기 L, R 써 있으니까 따로 안 그려도 될까? 요렇게 그려서 중심각을 정리하려면 어떤 비율이 성립하는지 보세요. 자, R과 L의 관계를 통해서 R과 L의 비율을 통해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중심각의 크기를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은 뭐냐면 L분의 모선분의 반지름의 비율이 360도 분의 X의 비율과 똑같아요. 결론을 먼저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원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선이 8이에요. 자, 반지름을 쌤이 2라고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우선. 자,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리가 중심각을 찾으려면 전개도를 그려야 돼. 전개도를 그리면 몇 도인지 모르겠어요. 몇 도인지 모르니까 그냥 쌤이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가 8입니다. 자, 여기 반지름이 2예요.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우리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지, 수아야? 그렇지. 이 호의 길이는 4파입니다. 맞지? 그럼 이 호의 길이가 4파이가 나온다는 건 원의 둘레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원의 둘레는 몇 파이죠? 원의 둘레 몇 파이죠? 아니지, 반지름이 8이잖아요. 이 큰 원의 둘레가 몇 파이죠? 16파이. 이거 반지름으로 보는 거야. 이거 부채꼴에서 이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랑 똑같으니까 4파이라고 적었고요. 부채꼴의 반지름이 8이니까 이 부채꼴에서 정리할 때 전체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8인 원의 둘레로 보는 거니까 16파이가 되겠지. 자, 그럼 이 16파이는 이 반지름의 2배예요. 맞아요? 16파이, 그 중에서 우리는 4파이만큼 차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러니까 식으로 정리하면 쌤이 8, 8, 2 숫자로서 계산했지만 전체가 16파이, 전체 원의 둘레가 16파이예요. 그 중에서 4파이를 차지했으니까 16파이 중에 호의 길이 4파이면 16분의 4가 되는 거죠. 요거 이해가 될까요? 승아? 오케이. 전체 16파이, 전체 원의 둘레 중에 우리가 이 호의 길이는 4파이만큼밖에 차지를 안 하네. 16파이 중에 4파이만큼만 차지를 안 해요. 결론은 4분의 1만큼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 각은 전체 각 중에서, 전체가 360도잖아. 전체 각 중에서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이해되실까요? 요거를 쌤이 비례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전체 원의 둘레는 8을 이용해서 16파입니다. 맞죠? 16파일 때는 원의 둘레니까 360도예요. 됐죠? 원의 둘레하고 360도.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우리 호의 길이가 4파이 나왔습니다. 4파이. 그때 호의 길이 중심각은 몇 도야? 몰라요. X.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면 호의 길이랑 중심각은 정비례하니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아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렇게 풀어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거 정리할 때 전항, 후항이잖아. 이해가 되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쌤이 이렇게 썼지만 이거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 16파이 대 4파이. 자,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끼리 비교하고 중심각은 중심각끼리 비교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거를 쓸 때 쌤이 16파이 분의 4파이, 원래 거꾸로 써야 되겠지? 뒤에 게 분모로 오니까 4파이, 16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비율로 정리하면 뒤에 게 기준량이라서 분모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근데 사실 이 4파이는 어디서 온 거야? 밑면의 반지름에서 온 거야. 맞죠? 자, 이 4파이는 밑면의 반지름. 그래서 이 파이 R에서 온 거야. 이 R을 이용해서 4파이가 나온 거지. 16파이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 8을 이용해서 원의 둘레를 정리한 거야. 맞죠? 자, 그러면 2파이 L이라고 하면 되겠네. L. 왜냐면 보통 여기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표현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2파이 떼고 나면 결론은 R분의 L은 X분의 360하고 똑같은 거야. 비례식을 세워서 정리해서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쌤이 이제 분모를 더 크게 해서 R, L 자리를 바꿨어. R과 L 자리를 바꿨어. 그래서 모선분의 반지름의 비율은 360도 원의 둘레, 360도분의 중심각의 비율과 결론은 똑같아져. 그 이유는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론은 요걸 좀 써주시면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심각을 구할 때 막 호의 길이를 또 구한 다음에 또 2파이R에서 360분의 x 해서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비율을 통해서 정비례 관계를 통해서 쉽게 좀 빨리 구할 수 있다. 이해가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모선분의 반지름 이거분의 이거는 360분의 전체분의 x 이거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뒤에 혹시 뒤쪽에 너네가 오늘 했는데 못 푼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없어가지고. 자, 뒤쪽에 119쪽 119쪽에 있나요? 아, 정신과 크기 구하는 거 나왔군요. 52번에 나와 있긴 하네요. 각도 구하는 게. 자, 119쪽에 52번이 있네요. 52번. 자, 52번을 혹시 안 푼 친구들은 다시 한 번만 풀어보세요. 요 공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52번 문제. 자, 원 뿔이 있는데 밑면의 반지름이 2래요. 밑면의 반지름이 2. 근데 모선은 몰라. 근데 대신에 옆넓이가 나와 있어. 옆넓이가 24파이래. 밑면의 반지름이 2. 옆넓이가 24파이. 옆넓이가 24파이야. 그러면 예주야 모선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그 파이는 빼고 12가 되겠죠. 맞죠? 그럼 우리가 중심각 구할 때 이거대로 정리한다고 하면 모선분의 반지름의 길이, 모선분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율은 360분의 중심각이랑 비율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x는 계산해서 정리하면 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x는 60도가 나와야겠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뒤에 오늘 자습한 내용 중에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도 구하는 것까지 정리를 좀 했어. 자, 옆에 하나만 풀고, 아니 2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자, 887번 첫 번째 대표 문제하고 이거 3개 다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887번부터 요거는 3개를 다 푸는 걸로 할게요.
유리박을 이용해서 밑면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밑면의 반지름 비율을 정리할 수 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말했잖아요. 여기서 L 9가 L이잖아. 9분의 밑면의 반지름 9분의 R은 360분의 120 그러면은 그렇지 밑면의 반지름이 같은 거야.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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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이 9 나왔죠. 그럼 원뿔 부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해야지. 원뿔 부피가 324야. 넓이가 324가 아니고 그죠?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할 건데 높이만 몰라. 밑넓이는 알아. 자, 다음 사람은 옆에 거 회전체 건넓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밑면의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만 알면 돼요. 그러면 부피를 공식 이용해서 해서 바로 구할 수 있죠. 좋아. 밑면의 반지름. 아까 쌤이 뭐 이용하랬어? 이렇게. 이거 이용하면 쌤이 계산이 편하다고 했잖아요. 216이네요. 모선이 15예요. 모선. 얘를 접어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이해되시죠? 항상 틀어져 있는 쌤이 밑면의 반지름 이거 R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 여기가 15. 회의를 구해서 정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밑면의 반지름을 맞았는데 부피가 틀렸는데 이거 뿔이에요. 뿔 3분의 1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또 그렇죠. 그게 밑면의 반지름이에요. 곱하기 높이. 모르죠. 높이를 모르죠. 높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높이를 x. 오케이. 그게 324파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옆에 이제 회전에서 돌려서 생기면은 건넓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넓이. 부피야 뭐 원기둥에서 빼면 되는데 건넓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피는 항상 전체에서 빼는 거니까. 회전체 돌리면은 우리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하나 더 만들어지죠.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이건 비어 있는 거겠지 위에는. 자 이건 비어 있고 여기가 채워져 있는 거야. 돌려서 맞지? 자 이렇게 원 기둥인데 원 뿔만큼을 또 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 기둥인데 여기서 원 뿔만 또 뺀 거는 부피예요. 부피. 건널비 구한 거 맞았는지 볼까? 건널비. 어떤 게 건널비야? 첫 번째 거? 예주 아닙니다. 건널비를 지금 보니까 많이 틀려. 어디 선유했나 건널비? 건널비 어떤 게 건널비예요? 첫 번째 거? 자, 소리 맞았네. 건널비 구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피는 전체 원기 중에서 원뿔을 빼면 됩니다. 부피는. 자, 건널비가 중요해요. 건널비는요 3개를 구해야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건널비 첫 번째는 밑넓이 당연히 구하겠죠. 밑에 거 원 밑넓이 구할 거고요. 더하기. 자, 원기둥의 옆넓이 구하겠죠. 맞지? 원기둥 옆넓이 구할 겁니다. 원기둥 옆넓이 구하시고요. 더하기 하나 더. 안쪽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뭐예요? 원뿔의 옆넓이 공면도 구해주셔야 돼요. 안에 보이잖아요. 면이 보이잖아. 이해되지? 3개. 원기둥의 옆넓이는 여기 바깥쪽으로 통을 둘러싸고 있는 공면이고요. 세 번째는 원뿔의 옆넓이도 구해주셔야 돼요. 3개를 계산해야 됩니다. 밑넓이, 원의 넓이 계산하셔야 되고, 건넓이 계산할 때는 밑에 원의 넓이 계산하실 거고요. 원 기둥의 옆에 공면, 동그랗게 공면 원 기둥의 옆넓이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뚫려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안쪽 원뿔의 옆넓이, 안쪽 얘가 원뿔의 옆넓이가 되는 거야. 여기 옆면 요거랑 요거가 돌아가면서 그 공면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실까? 잘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건넓이랑 부피랑 890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예주 건넓이지 이거. 계산이 다시 해야 되는데. 주시고 알았어. 3개를 계산하는 거야. 건널비 3개. 전체 원기둥 부피에서 이렇게 원뿔 부피를 빼야 된다고 그랬어? 원뿔은 3분의 1 해야 돼. 부피니까. 다시 잘 계산했는지. 건널비가 조심해야 돼. 건널비를. 그렇지. 건널비가 이거라고? 건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25파이를 왜 2개 계산하죠? 하나만 계산해야죠. 예주야. 위에는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어서 안 구해도 돼요. 위에 면은 채워져 있지 않은 겁니다. 구멍이 돌려서 만들어지면 구멍이 위에가 뻥 뚫려 있는 상태예요. 면이 없어요. 밑넓이 1개만 계산하는 거예요. 곱하기 2 하시면 안 돼요. 바닥만 면이 있는 거지 위에는 면이 없습니다. 그게 밑넓이고 수학.
이거는 원기둥의 옆넓이 구했어? 원기둥 옆넓이. 그렇죠. 맞았어요. 그러면 원뿔의 옆넓이 여기 안쪽에 있는 거 구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맞았습니다. 밑에 거 계산해주세요. 네. 다시 제가요? 아니 너무 맞췄어. 그렇지. 파이 붙이고 해줘. 오케이. 건널비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승아. 원뿔의 옆넓이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뿔의 옆넓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공면이 생기잖아요. 여기 돌리면 이렇게 공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원뿔의 옆넓이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원뿔의 옆넓이. 아까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잖아. 원뿔의 옆넓이.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원뿔의 항상 옆넓이 돌리면은 공면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부피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승아.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구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회전체 중에. 부피가 또 틀렸는데. 이거는 앞에 건 채점해주고 뒤에 건 체크해놔야겠다. 자, 9로 잠깐 넘어갈게요. 덜한 거 잠깐 놔두고. 자, 여기에 개념 설명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나? 그런 설명은 없군요. 자, 9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9의 건널비랑 부피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냥 외우라는 건가? 사실은. 자, 9의 건널비는 자, 9는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죠? 9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맞죠?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9는. 그런데 어떻게 건널비를 구했어? 옛날에 어떻게 구했냐면 사과 깎듯이 사과를 하나 이렇게 동그란 사과를요. 껍질을 우리가 이렇게 칼로 깎잖아요. 맞죠? 껍질을 까요. 껍질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껍질을 깎듯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수학장군이 여기다가 공을 깎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에다가 뭘 붙였냐면 노끈 같은 거 있잖아요. 실 좀 두께가 있는 거. 그 실을 여기에다 붙여서 이 돌돌돌돌 여기를 이렇게 감았어요. 공 주변을. 무슨 말인지 되시죠? 공을 쭉 다 둘렀어. 그러니까 노끈 같은 걸로 이렇게 주변을 노끈으로 계속 돌돌돌 감아가지고 자, 이거 계속 감아서 밑에까지 계속 감았어요. 다 감아서 그 노끈을 딱 잘라서 그 부분을 다시 쫙 펴가지고 쫙 펴서 바닥에다가 노끈을 이렇게 굴립니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노끈을 바닥에다 굴렸더니 얘 반지름보다는 얘가 훨씬 큰 게 만들어지겠죠. 맞지? 왜냐면 여기 계속해서 여기까지 노끈을 다 이렇게 굴려가지고 바닥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거를 다시 펴가지고 바닥에다가 돌돌돌돌돌 이렇게 말아봤어요. 끈을. 그랬더니 돌돌돌 끈을 말았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면 원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돌돌돌 말았더니 원 모양이 나와. 그리고 봤더니 그럼 여기 반지름. 자, 이 9의 반지름은 R이었잖아요. 맞지? 그럼 얘 끈을 바닥으로 펼쳐서 정리해봤더니 이때 차지하는 면적이 중심에서부터 정리를 했더니 이때 반지름은 이 9의 반지름의 2배 정도 되더라라는 거를 이걸로 정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주변에 여기다가 끈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걸 바닥에다가 돌돌돌돌 폈어. 그랬더니 바닥이 원 모양으로 가까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반지름은 9의 반지름의 2배 정도 되더라. 그러면 우리 이 면적, 넓이를 구하면 바로 이거의 겉넓이랑 똑같은 거잖아. 겉에 껍질 까듯이 그 끈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원의 넓이 반지름이 2R이면 우리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파이 곱해서 정리하니까 뭐가 나왔어? 4 파이 R 제곱 R 제곱을 뒤에다 쓴 거야. 4 파이 R 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9의 건널비가 공식이 4 파이 R 제곱이 된 거야. 이해되셨죠? 자, 끈을 돌돌돌 말아서 건널비를 이렇게 계산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부피는 어떻게 계산했냐? 부피는 건널비는 이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건널비는 끈을 이용해서 바닥에다가 펼쳐서 이렇게 봤더니 반지름이 2배가 되더라. 그래서 그 원의 넓이를 어림잡아서 계산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부피는 자, 부피는요 똑같아요. 자, 부피는 원기둥을 이용했어요. 부피는 원기둥을 이용했습니다. 선생님, 이거를 움직이면 안 되나? 밑에 저기가 있어가지고 좀 확대를 해볼까? 자, 요렇게 밑에가 안 보이게 하려고 생각했더니, 자, 이렇게 됐던 게 이제 2배가 됐다. 건널비는 설명했어. 자, 부피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건널비는 그냥 공식 이제 외워서 원리만 이제 이해하면 그렇구나 그냥 이해하고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4파이 R제곱 외워야 돼요. 자, 부피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구가 공이 꽉 들어차는 원기둥을 만들었어요. 자, 구를 여기다가 원기둥 만들었어. 그럼 원기둥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겠지. 자, 지우고. 자, 원기둥이 딱 들어차게. 자, 요렇게 원기둥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요렇게가 아니고 보이는 거지. 요렇게 딱 들어맞는 원기둥을 만들었어요. 자, 얘가 딱 들어가 있어요. 원이 딱 차 있는 원기둥 높이도 똑같아. 이해되죠? 높이가 여기서부터 2R. 왜냐면 여기가 반지름 R이고 반지름 R이니까 여기서부터까지 2R이겠지. 딱 들어맞는 원기둥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여기다가 구를 정리했어. 요 구를 꽉 채워놓고 회원이만 남았어요? 네. 자, 꽉 들어차게 만든 다음에 자, 공이 들어있는 상태로 여기다가 물을 부었어. 물을 부었어. 자, 여기 안에다가 그럼 여기 빈 공간에 물이 차겠죠. 맞지? 자, 여기 안에다가 물을 부어서 부피를 정리할 건데 물을 착 부었어. 그럼 여기 빈 공간에 물이 찼죠. 꽉 찼어요. 그런 다음에 공을 다시 꺼내봤어. 자, 다시 공을 꺼내봤더니 그러면은 물이 꽉 찼던 게 공 빼면 쭉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했더니 얼마큼 됐냐면 물이 요만큼만 남아있었던 거야. 근데 그 높이가 전체 높이의 3분의 1이었던 거야. 이해가 되실까요? 전체 높이의 3분의 1. 전체 높이의 3분의 1. 자, 그러면 구의 부피는 이 원기둥, 꽉 찬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였단 얘기죠. 이 말이 이해가 됐어? 자, 공이 꽉 들어찬 상태에서 물을 집어 넣었어. 그럼 빈 공간에 물이 찰 거야. 구의 부피만큼 물이 안 차겠지. 공을 다시 꺼냈어. 그랬더니 물이 찬 부분이 전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만 찼어. 됐죠? 그럼 여기서
구의 부피는 전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원기둥 부피를 우리가 구해본다는 거야. 원기둥은 밑면이 반지름 R, 밑넓이 파이 R 제곱. 그죠? 높이가 얼마였어? 2R이었죠. 맞지? 높이 2R. 거기다가 원기둥에 뭘 했어요? 3분의 2를 곱해야 된다 그랬죠? 맞지? 왜냐면 아까 빈 공간이 3분의 1이었으니까 9가 차지하는 부피는 전체 원기둥의 3분의 2가 된다. 되셨죠? 자, 계산했더니 결국은 공식이 뭐가 나왔냐면 3분의 2하고 2 곱해서 4, 3분의 4 파이하고 파이를 먼저 쓰고 R이 2개에다가 R을 하나 더 곱했으니까 R은 세제곱이 되겠죠. 맞지? 우리 지수값이 조금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의 부피는 공식이 이거예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공식입니다. 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쌤이 여기서 설명했지만, 자, 원 기둥하고 그 안에 꽉 차 있는 9하고는 부피 B가 어떻게 될까, 승아야? 부피 B. 9하고 원기둥하고 부피 B가 어떻게 될까? 구 부피하고 원기둥 부피하고. 그렇지. 그럼 거기에 원뿔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 내용이 뒤에 쭉 나오니까. 자, 몇 대 몇 대 몇이 될까? 우리 원기둥하고 원뿔은 부피가 어떻게, 원뿔은 원기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3분의 1이 된다고 그랬죠. 그쵸? 원기둥의 9는 3분의 2가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밑넓이하고 높이가 똑같을 때 얘기야. 딱 들어맞을 때. 여기 안에 밑넓이가 이거고 높이가 이렇게 돼서 원뿔 만들어지는 것도 비교할 때 딱 밑면과 높이가 똑같은 도형일 때만 그래. 9하고 원기둥하고 원뿔은 원기둥의 3분의 2를 계산하면 9가 되는 거고, 원기둥의 3분의 1을 계산하면 원뿔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래서 부피 B가 얘가 3이면 3분의 2니까 얘는 얼마가 돼? 2가 돼. 얘는 원뿔은 원기둥의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1이 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원뿔이 제일 작고 9가 2, 원기둥이 3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나중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곱하기 3분의 1 이런 거 안 해도 원기둥 부피만 알면 이거의 3분의 1을 하면 원뿔이고 3분의 2 하면 부피구나, 9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1대 2대 3입니다. 원기둥이 3, 원뿔이 1, 9 부피는 2가 됩니다. 되셨죠? 이 중요한 부피로 나중에 칸에 들어있는 거 다음 장에 있는 거를 정리할 건데 요거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하고 원기둥하고 원뿔의 부피 B는 작은 것부터 정리하면 원뿔이 1, 9가 2, 원기둥이 3, 부피 B가 1대 2대 3이 된다. 되셨죠? 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9의 건널비 894번 895번 4번, 5번 정리할게요. 건널비는 항상 보이는 면을 다 계산하는 거니까. 반구는 저기도 하셔야 돼요. 위에 잘린 면도 계산해야 돼. 원의 넓이까지. 반구 계산할 때.
894번하고 5번. 혹시 제일 밑에 것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야구공 문제. 여기 안에 건 계산하면 안 돼? 안 보이는 거야? 바깥에 거 원뿔의 옆넓이하고 그 다음 여기 9의 건널비 중에 반만 계산하는 거겠지? 안에 안 보이는 건 계산 안 하는 거야. 반지름은 누구로 했군요. 지름인데요. 895번까지 다 했고 896번 야구공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해드렸죠. 아니죠. 2분의 1을 한 번 여기만 계산한 거예요. 이것만 동면만 잘린 면은 계산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추가 잘렸잖아. 반 위에 평면이 원인데 그것도 계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잘했네요. 옆에 거 부피 구하는 건데 부피 구하는 문제는 1번 해버렸구나. 부피 구하는 문제는 899번하고 900번하고 두 문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99번하고 900번하고 두 문제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작은 쇠구슬을 여러 개 녹여서 큰 쇠구슬 한 개 만들고 싶대. 그러면 작은 것을 몇 개 녹여야 되냐, 몇 개가 필요하냐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각각 부피를 구해 주셔야겠죠. 아니죠. 각각 부피를 구해야죠. 반지름이 2일 때 부피랑 반지름이 8일 때 부피랑을 각각 구해서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죠. 부피 계산하는 거야. 녹이는 문제는 부피. 반지름이 2일 때랑 반지름이 4일 때랑 부피를 각각 구해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666 아니고 888인데 216은 666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3분의 4 곱하기 이거야. 3분의 4 이거야. 얘가 14개 있으면 얘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숫자가 엄청 큰데요? 예주야? 나누기가 틀린 것 같은데. 잘했네요. 오케이. 됐어. 아니죠. 높이가 그밖에 나올 수가. 그렇죠. 밑에 거. 는 2월 13일 금요일 특강 숙제 B쪽 교재 119쪽부터 안 들리죠? 119쪽부터 119쪽에 조금 덜한 친구들 있으니까 119쪽부터 숙제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119부터 한 장, 두 장. 오케이, 아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종이 안 치네요. 30분 넘었는데 어쩐지. 자, 푼 것까지 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끝. 소정이 끝났습니다. 나누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좋아. 땡. 네. 괜찮아요? 자,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거 오늘 중간중간 한 개씩 안 푼 거 있어요. 그것도 숙제로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셨어. 끝. 대사 다 끝나셨어요? 내줘. 내줘 너.